남중국해의 긴장이 높아질수록 필리핀의 선택지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국방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전력의 공백은 좀처럼 메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로이터가 정리한 2025년 필리핀 국방 예산은 약 2,561억 페소, 달러로 환산하면 약 43억 8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전년 대비 증가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필리핀군 내부에서는 이 숫자가 결코 안심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필리핀에 필요한 것은 숫자상의 예산 증가가 아니라 실제로 하늘을 지킬 수 있는 전투력의 즉각적인 보강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전투기 한두 대를 더 들여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투기를 움직이게 만드는 유지비, 무장, 훈련, 네트워크까지 포함한 체계 전체가 동시에 작동해야만 의미가 생깁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필리핀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신규 무기 도입에 투입될 자금이 사실상 비어있는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해법이 바로 장기 상환 방식과 금융구조 변경이었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손보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필리핀이 기존의 군사 조달 방식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필리핀이 처한 현실은 냉혹합니다. 남중국해에서의 긴장은 날마다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공중전력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상병력과 해군 전력만으로는 넓은 해역을 커버할 수 없고 결국 하늘의 통제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전략적 주도권은 빠르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필리핀에게 전투기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시간과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상대국이 아니라 지연입니다. 계약이 늦어지고 인도가 밀리고 전력화가 미뤄지는 그 모든 시간이 그대로 국가안보의 공백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필리핀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강대국 전투기를 그대로 들여오는 방식은 비용과 정치적 부담, 그리고 무장 통제라는 세 겹의 장벽에 막혀 있었습니다. 반면 일정이 명확하고 단계적 전력화가 가능하며 무장과 체계까지 함께 설계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해졌습니다. 바로 이 순간 필리핀 내부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이름이 조용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이 감정이나 호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필리핀은 이미 한국 항공기를 운용해본 경험이 있는 국가입니다. FA-50을 실전에 투입하며 얻은 데이터와 운용 경험은 한국식 항공전력 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충분히 체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경험은 새로운 전투기를 고를 때 막연한 기대가 아닌 실제 운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이 고민한 것은 기체의 외형이나 세대 구분이 아니라 언제 어떤 능력이 실제 전력으로 들어오느냐였습니다. 필리핀이 법까지 고치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단순 구매가 아니라 전력 구조 자체를 바꾸는 패키지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투기만 도입해서는 하늘의 규칙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센서, 무장, 훈련, 유지, 그리고 네트워크가 동시에 움직일 때 비로소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출발점에 KF-21이라는 이름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필리핀의 고민은 단순한 구매 검토를 넘어 국가 전략의 영역으로 진입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명확해집니다. 왜 필리핀은 이 시점에서 KF-21을 선택지로 올려놓았는가? 그리고 이 선택이 동남아 하늘의 판을 어떻게 바꾸게 될 것인가?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필리핀이 KF-21을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전력체계로 바라보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필리핀이 KF-21을 바라보는 시선이 급격히 달라진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가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필리핀군이 직면한 현실은 이미 보유한 전력의 노후화와 함께 공중작전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취약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존에 검토되던 서방권 전투기들은 성능은 뛰어났지만 도입 이후 따라오는 정치적 부담과 무장 수출 통제, 그리고 유지 비용이 필리핀의 재정 구조와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필리핀이 필요로 한 것은 가장 강력한 전투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운용 가능하고 시간이 갈수록 전력이 확장되는 전투기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KF-21이 가진 구조적 특성이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KF-21은 처음부터 완성형 전투기로 한 번에 모든 능력을 집어넣는 방식이 아니라 단계적 전력화를 전제로 설계된 기체입니다. 이는 개발국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전략이지만 구매국 입장에서는 훨씬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필리핀처럼 예산과 일정이 동시에 압박을 받는 국가에게는 지금 필요한 능력을 먼저 확보하고 이후에 순차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구조가 절대적인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필리핀이 주목한 부분은 공대지 능력의 전력화 일정이었습니다. 전투기 도입의 진짜 가치는
제공권 확보에만 있지 않습니다. 해상과 지상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될 때 비로소 억제력은 실질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KF-21은 공대공 능력 중심으로 출발했지만 공대지 무장을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로드맵은 단순한 계획표가 아니라 예산과 시험, 전력화 일정이 서로 맞물린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필리핀에게 이 일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법 개정, 금융구조 변경, 계약 체결, 조종사 양성, 정비 인프라 구축까지 모든 과정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되기 때문입니다. KF-21이 제시한 일정은 필리핀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 안에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반대로 일정이 불확실한 전투기는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도 필리핀에게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결정적 요인은 무장과 센서의 통합 방식입니다. 전투기는 하늘을 나는 플랫폼일 뿐이고 실제 전투의 승패는 미사일과 레이더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에서 결정됩니다. KF-21은 이 점을 처음부터 전제로 설계되었습니다. 무장을 얹기 위해 기체를 다시 뜯어고치는 구조가 아니라 통합을 염두에 둔 플랫폼으로 개발됐다는 점은 구매국 입장에서 유지 비용과 운용 리스크를 크게 줄여줍니다. 필리핀은 이미 FA-50을 통해 한국식 항공전력 체계를 경험했습니다. 조종사 전환 교육, 정비인력 운용, 부품 보급 체계, 작전 개념까지 한국 방식이 익숙해진 상태에서 KF-21은 완전히 새로운 체계가 아니라 확장된 다음 단계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전력 운용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새로운 전투기를 들여오면서도 기존의 인프라를 상당 부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필리핀에게 매우 큰 매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필리핀이 KF-21을 선택지로 올려놓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가장 빠르게 도입할 수 있으면서 가장 오랫동안 전력을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투기의 세대 구분이나 외형보다 실제 전장에서 언제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진 시대의 KF-21은 필리핀의 현실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해답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제 관심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KF-21이 제시한 일정과 개발 속도가 왜 국제시장에서 이렇게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그 이유를 다음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KF-21이 국제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결정적 이유는 성능 수치 자체보다 개발 속도에 있습니다. 전투기 개발은 원래 일정이 늘어지는 분야로 유명합니다. 시험 비행이 지연되고 무장 통합이 미뤄지고 예산이 추가 투입되면서 전력화 시점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나 KF-21은 이 공식을 정면으로 깨고 있습니다. 특히 공대지 무장 통합이라는 가장 까다로운 구간을 일정 앞당김이라는 방식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해외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KF-21 수출을 염두에 두고 각 국가의 요구에 맞춘 일정 설계를 병행해왔습니다. 공대지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2028년 말까지 10종의 공대지 무장을 시험하는 계획을 공개했고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과 시험 일정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계획이 단순한 목표 선언이 아니라 실제 계약과 시험 체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공대공 중심이던 시험 범위를 공대지로 확장하고 전력화 시점을 기존 계획보다 약 1년 반 앞당기겠다는 결정은 개발국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감수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2027년이라는 숫자입니다. 필리핀 입장에서 전투기 도입은 단순히 기체를 받는 시점이 아니라 법 개정과 금융구조 설계, 계약 체결, 조종사 훈련, 정비 인프라 구축까지 모든 일정이 맞물린 복합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하나의 기준 시점으로 수렴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바로 전력화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KF-21이 제시한 2027년 상반기 단계적 전력화 일정은 필리핀으로 하여금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만드는 결정적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이 2027년을 단순히 맞추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앞당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투기 개발에서 일정 단축은 곧 기술적 자신감과 관리 능력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KF-21은 공대지 무장이라는 가장 위험한 구간을 예산과 시험 계획으로 먼저 공개함으로써 개발국이 일정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이는 구매국 입장에서 매우 강력한 신뢰 신호로 작용합니다. 일정이 통제되지 않는 전투기는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전략적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투기 도입이 진짜로 무서워지는 순간은 기체 계약서에 서명할 때가 아니라 무장 통합 일정표가 열릴 때입니다. 전투기는 플랫폼이고 실제 전쟁은 미사일과 센서가 결정합니다. KF-21의 공식 지원에 명시된 속도, 항속 거리, 추력, 무장 장착소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수치들이 결합될 때 의미하는 것은
넓은 해역에서 장시간 채공하면서도 임무에 맞춰 무장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입니다. 동남아처럼 해상작전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이 유연성이 곧 억제력으로 직결됩니다. 필리핀이 KF-21을 단순한 기체가 아니라 일정과 능력이 동시에 움직이는 체계로 바라보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존 전투기들은 기체 성능은 뛰어났지만 무장과 센서 통합이 정치적 변수나 수출 통제로 인해 지연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반면 KF-21은 개발 단계부터 일정과 통합 계획을 공개하며 언제 어떤 능력이 들어오는지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는 구매국에게 시간이라는 가장 중요한 자원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KF-21이 만들어낸 가장 큰 변화는 성능 경쟁이 아니라 속도의 경쟁입니다. 누가 더 빠르게 전력을 완성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속도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가 전투기 시장의 새로운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기준 위에서 KF-21은 단순한 신형 전투기가 아니라 개발국의 시스템과 관리 능력을 증명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필리핀이 왜 기체 단독이 아니라 무장과 센서, 네트워크를 포함한 패키지에 집착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필리핀이 KF-21을 도입하려는 이유를 한 단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관심의 중심이 기체 그 자체에서 이미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게 중요한 것은 전투기를 몇 대 보유하느냐가 아니라 그 전투기가 어떤 체계 속에서 작동하느냐입니다. 남중국해처럼 넓은 해역과 복잡한 위협 환경에서는 단일 플랫폼의 성능보다 센서와 무장, 지휘 체계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가 전투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KF-21을 단독 전투기가 아니라 전력 구조를 바꾸는 패키지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패키지의 핵심은 무장 생태계입니다. 전투기는 하늘을 나는 발사대에 불과하고 실제 억제력은 어떤 미사일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쓸 수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필리핀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요소는 무장 수출 통제와 후속 지원 문제였습니다. 특정 국가의 무기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정치적 변수 하나로 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경험을 이미 여러 국가가 겪어왔습니다. KF-21과 함께 제시된 국산 무장 중심의 통합 구조는 이런 리스크를 크게 줄여주는 대안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을 비롯한 핵심 무장의 국산화 로드맵은 필리핀의 계산을 바꾸는 요소였습니다. 무장이 국산화될수록 구매국이 감당해야 할 정치적 부담과 운영 리스크는 동시에 낮아집니다. 단순히 미사일을 하나 더 사는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은 KF-21을 통해 기체와 무장을 함께 설계하는 구조가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했고, 이는 전력 운용의 안정성을 크게 높여주는 조건이었습니다. 여기에 센서와 네트워크가 결합되면서 패키지의 의미는 더욱 커집니다. 조기 경보 체계, 공중 지휘 통제, 데이터 링크가 전투기와 연결될 때 출격 횟수는 곧 작전 지속 시간으로 전환됩니다. KF-21이 가진 다수의 무장 장착수는 단순히 많은 무기를 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임무에 따라 무장을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유연성을 뜻합니다. 이는 평시 억제부터 위기 대응까지 다양한 상황을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필리핀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필리핀이 이미 한국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도 이 패키지를 현실적인 선택으로 만들었습니다. FA-50을 통해 축적된 조종사 교육체계, 지상정비 경험, 부품 보급 방식은 KF-21 도입 시 그대로 확장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익숙한 구조 위에 상위 전력을 얻는 방식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연속성은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도입 초기의 혼란을 크게 줄여줍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유지 비용과 후속 지원의 구조입니다. 전투기 도입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시점은 구매가 아니라 운용 단계입니다. 무장과 부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정비 주기가 예측 가능할수록 국방 예산의 안정성도 높아집니다. KF-21 패키지는 개발 일정과 통합 계획을 공개함으로써 구매국이 장기 운영 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기 예산이 빠듯한 필리핀에게 매우 실질적인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필리핀이 원하는 것은 전투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규칙을 바꾸는 것입니다. KF-21을 중심으로 무장, 센서, 네트워크, 운용 체계가 하나로 묶일 때 필리핀 공군은 단순한 방어 전력을 넘어 능동적인 억제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제 관심은 자연스럽게 한국 방산이 어떻게 이 신뢰를 쌓아왔는가로 이동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FA-50을 중심으로 형성된 K방산의 신뢰 자산이 KF-21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필리핀이 KF-21이라는 선택지에 확신을 갖게 된 배경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신뢰가 아닌 오랜 시간 축적된 경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FA-50입니다. FA-50은 단순한 경공격기가 아니라 한국방산이
국제시장에서 신뢰를 획득하는 과정 전체를 상징하는 플랫폼이었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이 기체를 실제 전장에 투입하며 성능과 안정성을 직접 검증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실전 운영에서 얻은 경험은 어떤 홍보 자료보다 강력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필리핀 공군이 FA-50을 실전에 투입했을 때 주목한 부분은 화려한 기동 성능이 아니라 반복 출격이 가능한 안정성이었습니다. 전투에서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완벽한 비행이 아니라 문제가 없이 계속 날 수 있느냐입니다. FA-50은 이 기준을 충족시키며 필리핀 공군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후 조종사 전환 교육, 정비 인력 양성, 부품 보급 체계까지 한국식 운용 구조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체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운용 철학까지 함께 받아들였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경험은 KF-21을 바라보는 필리핀의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새로운 전투기를 도입할 때 가장 큰 불안 요소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FA-50을 통해 이미 검증된 제조사와 운용체계를 경험한 필리핀에게 KF-21은 전혀 낯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검증된 체계가 확장되는 다음 단계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구매국 입장에서 감당해야 할 리스크를 크게 낮춰주는 요소입니다. K방산이 쌓아온 신뢰는 필리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FA-50은 이미 여러 국가에 수출되며 국제적인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았습니다. 동일한 플랫폼으로 훈련과 전투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은 예산과 인력 운영에 제약이 있는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이 성공 사례는 한국 방산이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용 가능한 해법을 제시한다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신뢰 자산은 KF-21구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KF-21은 FA-50보다 훨씬 복잡하고 고성능의 전투기이지만 개발과 시험 과정에서 보여준 관리 능력은 이미 국제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험 비행 횟수, 결함 수정, 속도, 일정 준수 여부는 모두 개발국의 역량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한국은 이 모든 과정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왔습니다. 약속한 일정은 지키고 문제가 발생하면 숨기지 않고 해결한다는 원칙입니다. 필리핀 입장에서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투기 도입은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파트너십입니다. 기체 성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개발국이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FA-50을 통해 경험한 한국의 대응 방식은 필리핀에게 KF-21 역시 같은 방식으로 관리될 것이라는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이 신뢰가 없었다면 법과 제도를 바꿔가며 새로운 전투기를 도입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KF-21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한 기체 비교를 넘어 한국 방산이 쌓아온 신뢰의 총합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FA-50이라는 성공 사례가 없었다면 KF-21의 이름이 필리핀의 전략 테이블에 오르기까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흐름이 필리핀 하나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전투기 시장 전체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가입니다. KF-21을 둘러싼 논의가 필리핀을 넘어 국제시장 전체로 확장되는 이유는 단순한 수출 성공 가능성 때문이 아닙니다. 이 전투기가 던지는 메시지는 훨씬 더 구조적인 변화에 가깝습니다. 지금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가장 희소한 자원은 성능이 아니라 신뢰 가능한 일정입니다.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공급은 정치와 기술, 생산 능력의 한계에 묶여 있습니다. 이 틈에서 KF-21은 전투기 자체보다 개발국의 관리 능력과 실행 속도를 앞세워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기체의 외형이나 세대 구분이 아니라 약속한 일정을 실제 전력으로 바꾸는 능력이었습니다. 블록 단위로 명확하게 구분된 개발 계획, 무장과 센서의 단계적 통합,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시험과 평가 체계는 구매국에게 시간에 대한 확신을 제공합니다.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는 지금의 글로벌 조달 환경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KF-21은 단순한 신형 전투기가 아니라 조달 방식의 변화 자체를 상징하는 플랫폼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협상력의 이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구매국이 기술 이전과 조건을 요구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한국이 기술 주권을 전제로 협상의 기준을 제시하는 위치로 올라섰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방대한 비행 데이터와 센서 융합 기술, 그리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시험 인프라는 쉽게 양보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이러한 자산을 바탕으로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내어주기 위해 조건을 맞추는 나라가 아니라 파트너를 선택하는 나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KF-21 도입을 검토하며 법과 제도까지 손보려는 움직임은 이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국가가 전투기를 사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공급자가
시장의 규칙을 바꾸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일정, 무장 통합, 후속 지원까지 포함한 패키지를 제시할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패키지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쌓아온 사례는 더더욱 드뭅니다. 앞으로 KF-21의 행보는 필리핀 하나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럽은 전력 보강의 속도를 높이고 있고 중동은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찾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은 즉각 투입 가능한 공중 전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수요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일정과 지속 가능한 전력입니다. KF-21은 바로 이 지점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결국 KF-21의 진짜 가치는 속도와 구조에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전력을 완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도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가 새로운 전투기 시장의 핵심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기준 위에서 이미 한 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이 그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국가 중 하나라면 앞으로 이 흐름에 합류하려는 나라들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KF-21은 단순한 국산 전투기가 아니라 세계 전투기 시장의 흐름을 재정의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